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한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초청으로 보건의료의 영리 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 범국민적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참가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박근혜 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그리고 영리자 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대 그리고 국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과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게 의료 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뜻을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합니다.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 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게 될 겁니다. 병원이 저소득 계층의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돼 영리 추구가 어려웠던 의료법인 병원도 각종 수익 사업에 뛰어든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보다 수익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담은 그대로 환자에게 돌아갑니다. 세계 1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라 함은 잘 사는 사람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료 영리화는 이 사각지대를 오히려 더 넓힐 겁니다. 오늘이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마지막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불통과 독단을 멈추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참담하게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국민께서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안전사회, 인간 존엄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국민께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정치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저희는 이에 뜻을 함께하며 의료 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익 의원님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영리화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정책입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안 된다고 뜻을 모으는 정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거를 기업화하겠다고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업화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아내야죠. 그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5개 보건의료 전문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이 이
당에 있는 이 연대의식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정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연대체가 유지되는 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정의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체가 무너지면 의료정의와도 곧바로 파고들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되어서 또 우리 당도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입니다. 먼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은 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직접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는 상임위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부가 6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자유서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법이 아니고 행정입법인 시행령 규칙 개정안과 영리자유서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에 보면은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기관에서 자유사의 영리적인 일에 더 목적을 두고 그쪽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오히려 의료 발전은 제할 수밖에 없다. 저도 우리 대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아져서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또 보건에 상당히 역행을 한다. 또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복지에 저해하는 요소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료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민의 뜻을 과연 제대로 수렴해서 대변했는지 국민들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국회와의 논의는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것도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의료 영리화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이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까지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식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은 여기에 있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의료단체 5개 의료단체 회장들과 또 전 회원님과 우리 박성훈 상임 대표님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 또 우리 김용희 당의 TV위원장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그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예산이 약 46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의료 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10조가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도 순수
의료 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4조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조와 4조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의료 민영화,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편에 선 의료 정의를 세우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거기에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5개 의료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가 의료산업화 조직.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을까 한번 생각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저희 여기 모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국민,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거기 있는 책임자들이, 또 책임지고 있는 단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단체들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생각과 또 말씀과 의견을 조금 더 정부에서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이 국민의 건강에 나중에 어떤 위해가 될 것인지, 다시 되돌아와서 국민의 건강에 어떻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지적을 하고,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또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 의료, 또 원격 진료. 원격 진료는 우리 그 진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기 때문에, 또 원격 의료를 추진함으로써 또 전체적으로 의료 영리화가 또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국가에서 조금 더, 정부에서 좀 더 저희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고 그 우리 전문가 단체의 소리에 귀를 좀 더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